나를 되게 실시간으로 빠르게 포착하고 파악하시려면 막 내뱉고 쏟아내는 거, 거침없이, 검열하지 않고 두서없이 낙서하듯이 막 쏟아내는 것이 습관화되실수록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유동적인 정체성을 포착하시는 감각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것만이 매력의 끝판왕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이런 협의 없이 그냥 어물쩍 막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그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후달립니다. 멘탈 자체가. 이중생활 해야 되니까, 나를 숨겨야 되니까, 날 속여야 되고, 남들이 좋아하는 모습만 보여줘야 되니까 결국 나의 진짜 모습을 아무도 몰라, 외로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1일 1질문, 이제 두 번째 질문, 네,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요즘 계속 가스라이팅과 잘 싸우고 계신가요? 당연하다는 거, 마음 아프다는 거, 급하다는 거, 자기 부정, 난 안 돼, 이미 늦었어, 귀찮아. 가스라이팅을 깨부시기 위해서 다 쏟아내시라 그랬죠. 가스라이팅 상황 같은 것조차 낙서하듯이 두서없더라도 막 쓰시라 그랬어요. 지금 이유를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가스라이팅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깨부셔진다는 거예요? 라고 너무 이해하려고,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하시는 거 저랑 안전하게, 제가 있으니까요. 무슨 일 있으면 제가 달려갑니다. 해내시면 좋겠고, 그 연장선으로 두 번째 질문도 맞이하셔야 돼요. 두 번째 질문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빈 페이지를 또 이렇게 넣어놨죠. 사실 이제 1일 1질문 해서 질문 하나당 하루하루 가시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사실 이 질문이라는 것이 나에게 질문을 던져서 저 뱃속 깊은 저 심연의 나까지, 그 정말 아까 말한 그 오라, 매력, 이런 것까지 만나시려면 사실은 뭐 이거 막 빨리 해치워버리시면 안 되죠. 질문에 답을 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답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답을 누구에게 공개하고 보여주고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을 하는 여정의 그 1분 1초 시시각각의 내 세포의 변화, 혈액의 흐름, 이런 것들이 나에게 훗날 성공과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사셨을 때 누군가는 조금 반가운 마음에, 혹은 설레는 마음에, 혹은 급한 마음에 빨리 다 해보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하루에 다 적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곱씹어서 하루에 1일 1질문으로 이어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루에 다 하시더라도 아까 말한 틀에 박힌 가스라이팅 당한 답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자꾸 사이사이에 빈 페이지라던가 이렇게 좀 명상하듯, 그림 그리듯, 상상하듯 이런 디렉션, 안내문을 많이 넣어놓은 상태예요. 그 중에 이제 여기도 가만히 빈 종이를 바라보세요. 가만히 빈 종이를 바라보세요. 계속 당연한 틀, 명상하듯 바라보는 거죠. 약 10초 후에 다음 페이지로 넘기세요. 약간 멍한 상태, 멍 때리는 상태. 늘 갇혀 입었던 어떤 옷, 그 상태가 아니라 잠깐 옷을 벗고 내려놓는 그 상태. 그 다음에 지금부터 질문이 이어집니다. 편안하게 떠오르는 대로 답하세요. 계속 떠오르는 대로 답하세요. 이게 뭐 마음이 가는 대로 쓰세요. 네,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면 그 정도까지만, 할 말이 너무 많다면 몽땅 적어보세요. 이것도 계속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세요. 틀에 박히지 마세요. 이것이 옳은가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묻지 마세요. 생각이 안 나도 상관없어요. 거기까지만 적으세요. 오늘은 할 말이 너무 많아도 괜찮아요. 종이 더 갖다가 적으세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옳고 그름 따지지 마세요.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세요. 가스라이팅을 깨부수세요. 네. 그런 다음에 질문이 이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와, 본격적인 질문이 너무 빨리 나왔나요?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한? 저 그런 거 몰라서 질문 노트 하는 건데요. 여기다 벌써 적으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한 번 적고 버리시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적은 것과 내가 가스라이팅의 틀을 굉장히 많이 깨부신 다음에 적는 것과
내가 무언가를 성과를 내고 성취를 낸 다음에 적는 것과 꿈이 바뀐 다음에 적는 것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의 대답이 계속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도 되나요? 그럼요.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가 정체성, 아이덴티티라는 단어로 요약된다고 했을 때 제가 아마 애니어그램의 2에 그 1부죠. 애니어그램의 제 1부에다가 제가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도 넣어드렸거든요. 이것도 계속 같이 또 반복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도. 정체성은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 한마디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 할지언정 그 한마디 뒤에 빙산의 그 숨은 너무나 많은 설명과 스토리와 입체적인 상황들. 정체성은 아이덴티티,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가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짧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어떤 기질과 환경을 통해 현재 이런 모습이 되어 있다 라는 걸 내가 관통해서 말할 수 있도록 계속 자기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과거의 어떤 현상들로 인해서 지금의 내가 되어 있는데 그 지금의 나는 그래서 이 좌표 그래프가 있다면 어디쯤 와 있다 라고 메타인지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과거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와 있는데 그래서 내 마음에 지금 품은 다음 넥스트 스텝 혹은 소망, 꿈, 목표는 혹은 내 비전은 여기로 가는 겁니다. 이걸 다 이야기하는 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누구인가요?를 결과적으로 설명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차근히 점을 연결하듯이 선으로 연결하듯이 이런 생각을 하는 연습, 과정, 학습 이런 부분이 그동안 교육에서 많이 취약했어요. 이것도 더 거두절미할게요. 왜 취약했는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얘기해놨으니까 그 얘기 또 하면 질문 노트 얘기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게 부재했던 우리의 교육에서 저와 이 교육을 통해 이 학습을 통해서 그 부재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에는 그렇게 굉장히 넓은 범주로 길게 주저리 풀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주저리 푸는 것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관계 안에 있어요. 관계 안에 있고 또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사회 속에서 뭔가 달성한다. 좀 그 시대상 안에서 무언가를 이룬다.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평가에도 노출되어 있어요. 그럼 관계 속에 있고 평가에 노출되어 있는 중에 나는 내가 인식하는 나의 고유성도 있잖아요. 막연하든 분명하든. 그러니 그거조차도 아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는 와중에 지금의 나는 어떤 사람인 거고 또 관계 안에서 또 평가 안에서 그것까지 다 고려했을 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다가 쓰실 때도 오늘 쓰는 내용, 내일 쓰는 내용 계속 바뀔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고 굉장히 길어질 수 있으니까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시고 막 쓰시라는 거예요. 두서없이. 두서없더라도 계속 뱉어내는 그런 버릇을 해야만, 쏟아내는 버릇을 해야만 내 뱃속 깊은 실체를 계속 만날 수 있고 촉이 살아날 수 있어요.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의 흐름과 변형의 순간들. 이 그릇에 담겼을 땐 이렇고 저 그릇에 담겼을 땐 저런 나의 변형과 흐름의 이 유동성에 대한 촉, 감각이 살아있어서 포착하시려면 나를 되게 실시간으로 빠르게 포착하고 파악하시려면 막 내뱉고 쏟아내는 거 거침없이 검열하지 않고 두서없이 낙서하듯이 막 쏟아내는 것이 습관화되실수록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유동적인 정체성을 포착하시는 촉, 감각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것만이 매력의 끝판왕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매력의 끝판왕이 되시려면 나의 정체성으로 영향력이 있으시려면 이 촉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뭐다? 계속 가스라이팅과 싸우는 거다. 그러는 중에 여기 그러다 보니까 일단
두 번째 일일 일질문에서 제가 항목을 정해드린 건 과거, 현재, 미래보다는 일단은 남이 보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 단점, 약점, 장점, 강점 이런 방식으로 항목을 정해드렸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여러분들한테 자신에 대해서 좀 적어보세요 할 때 자신의 강점, 자신의 장점, 자신의 매력 적어보세요 하면 정말 너무 다 못 적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중에 훗날 매력 끝판왕이 되시기에 어려우시겠어요. 내 강점, 장점, 매력을 쓰는 걸 너무 어려워하니까요. 거기에도 굉장히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것도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이게 정말 내 매력일까? 아까 어떤 착한 마음에서부터, 겸손한 마음에서부터, 또 교육 자체가 겸손의 미덕, 약간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이런 것도 있었을 수 있고, 나의 장점을 아무도 안 알아봐 줬거나 내 강점과 장점을 누군가가 무시했거나 나의 장점과 강점이 빛날 수 있는 곳을 단 한 번도 못 만났거나 우주가 그렇게 만들었거나 옆 사람이 부모가 남자친구가 상사가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순서를 단점과 약점을 먼저 쓰도록 했어요. 단점과 약점이라도 먼저 쓰시라 그러면 가스라이팅을 뚫었는지 안 뚫었는지 아니면 가스라이팅을 당한 그 자체인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뚫고 손이 움직이시긴 하니까요. 생각을 뚫고 손이 움직여야 뭐라도 적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점과 약점을 먼저 적으라고 하면 뭐라도 적으세요. 쉽게 게을러요. 마음이 약해요. 생각만 해요. 근데 이것도 다 장점, 강점으로도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과 강점의 측면보다는 단점과 약점의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을 훨씬 쉬워하시더라. 좋습니다. 그거라도 적으세요. 남이 보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 이 영역에서도 왜 구분을 해놨냐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되게 뭐부터 얘기해야 되나? 나 정말 어떤 사람이지?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 중에 남이 보는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계속 당하고 계신 거죠. 남들이 보통 이래라는 걸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속으로 불편하고 사실 속으로 내가 다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를 내지를 않아요. 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떻다? 내 스타일, 내 방식으로 영향력이 있을 수 없다. 그렇죠? 내 스타일로 꿈이 생겼고 이루고 싶은 성공이 있다면 내 목소리를 계속 내야 돼요. 그래야 내 매력도 나오잖아요. 근데 남이 보는 나에 갇혀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남이 보는 나에 대해서도 들어본 것도 몇 개 없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물어볼 필요도 있어요. 객관화 과정을 위해서. 또 내가 생각하는 나 전혀 다른 경우도 있고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예 생각조차 안 해보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런 포인트도 있을 수 있어요. 남이 보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너무 분리되어 있으면, 너무 갭이 크면 그 당사자는 매우 힘들 수 있거든요. 여기 적어보면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은 나를 굉장히 밝게 보는데 내가 생각하는 나는 사실은 굉장히 조용하고 내향적이야. 그럼 그 갭은 누가 감당해야 돼요? 스스로가 감당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이중인격인 거잖아요. 거짓으로, 거짓자를 더 강하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개발을 위해서 원래는 되게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지만 굉장히 밝고 활발한 모습을 개발하기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데 그조차 가스라이팅이라던가 의무라던가 책임이라던가 눈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가스라이팅과 내가 어떻게 된다? 대등하게 부셔가면서 대등하게 협의하에 내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안 후달려요. 멘탈이. 그런데 이런 협의 없이 그냥 어물쩍 막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그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후달립니다. 멘탈 자체가. 이중생활 해야 되니까. 나를 숨겨야 되니까. 날 속여야 되고 남들이 좋아하는 모습만 보여줘야 되니까 결국 나의 진짜 모습을 아무도 몰라. 외로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생활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딴 데 가서 또 다른 나쁜 짓 혹은 어떤 충전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그런 메소드가 필요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방금 이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분석, 다양한 해석 이런 것들로 가기 전에 일단 오늘 이걸 하실 때는 오늘 일일 일질문으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에 여기서도 첫 번째 중요점은
가스라이팅 깨부신다는 거. 써도 되나? 이런 게 맞나? 그런 의심하지 마시고 떠오르는 대로 그냥 한번 다 적어보세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다음 날도 또 이어가고 싶으시면 더 이어가 보세요. 아까 첫 번째 질문도 더 이어가셔서 한 달까지도 가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평생을 가실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좀 더 이어가셔도 돼요. 그러는 중에 저는 이 부분은 여기서까지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하면 멈추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지금 내 수준과 내 인식 상황에서 요 정도로만 마무리하고 다음을 했는데 다음 질문부터 저랑 같이 일일 질문을 하다 보니까 다시 두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 자기 파악에 대한 질문을 다시 했는데 수월해지실 수도 있어요. 바뀌실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이 안 나면 그 정도까지만, 할 말이 너무 많다면 몽땅 적어보세요 라는 저의 이 안내 문장에 따라서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시고 깨부시면서 손이 자신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뚫고 앞질러서 낙서하듯 두서없이 이렇게 적는 거 하시는 것이 계속 되셔야 됩니다. 두서없고 중구난방에 정리되지 않고 혼돈스러운 나, 이런 것들을 계속 자주 만나야만 결과적으로 점과 점을 연결해서 유동적인 정체성의 흐름을 타는 나를 포착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요약 정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나는 물이야. 물은 끊임없이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뀔 거야.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물의 성분이 바뀌는 건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뭔가 혼돈스러워. 정리되지 않는 것 같아. 두서없어. 중구난방이야. 매일 바뀌는 것 같아. 그 모든 그 흐름을 그냥 내비두시면서 두서없는 나를 적어내시면서 쏟아내면서 그냥 만나세요. 그 만나는 그 과정 자체를 내가 익숙해져야, 그 과정 자체에 내가 익숙해져야 이 그릇에 담으면 이렇게 되고 저 그릇에 담으면 이렇게 되는 유동적인 나를 포착하고 거기에 맞는 에너지를 쓰고 매력을 뿜고 아우라를 만들어내는 그런 쪽의 감각이 생기실 수 있다. 그래서 저 막 너무 중구난방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좀 피곤하실 수는 있죠. 아직 이런 게 좀 수월치 않고 첫 경험이실 경우에. 그런데 새롭게 운동 시작하시면 막 조금 운동하고 왔는데 근력 운동하거나 유산소 운동하고 오면 막 다리 쑤시고 막 어깨 쑤시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하시는 거잖아요. 언젠가 내 몸에 맞는 근력이 자리 잡고 세팅되고 그런 근육의 모양, 내 쉐입 이런 것들이 안정기에 들 때까지 고통을 감수하고 운동하시는 것처럼 이 마음, 멘탈, 내면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 내 방식으로, 내 스타일로. 여기에는 철저하게 어떤 이런 근력, 멘탈의 근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멘탈의 근력을 만드는 것도 몸의 근력을 만드는 것처럼 통증도 있고 에너지 소진도 있고 피곤하실 수 있지만 하루에 정말 조금씩만 오죽하면 60개의 질문을 일일 1질문 60일 동안 하자고 했겠습니까? 다른 일 하시면서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의 매력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요. 아시겠죠? 네, 또 두 번째 질문 여기서 마치고요. 또 세 번째 질문하면서 또 한 말 또 하고 반복해드리고 그렇지만 새롭게 또 장착하실 수 있는 새로운 시선 계속 또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그럼 질문을 마음에 품고 조금은 고되지만 긍정적으로 힘내서 하루를 또 보내보세요. 네.